지금부터 3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 명씩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이요. 최문순 강원지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등장을 했을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팍팍 쓰세요. 최문순 지사는 탈모 치료제를 샀다. 이거 가만 써봐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지자체장들이 지원금 쓰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자체장이면 고위직이잖아요. 그리고 당 중앙정부의 장관들도 고위직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 위치면 재난지원금 기부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와는 달리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직접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하고요. 그 돈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필 탈모약을 샀어요. 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에 가서 약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서 탈모증 치료제 꼭 사고 싶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약 사고 상담해서 약을 구입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망가지는 듯한 모습인데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요 내용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죠. 최 지사는 어제입니다. 중앙시장을 돌며 탈모증 치료제와 반소매 티셔츠, 속옷 등등등을 샀다. 그러니까 최 지사는 강원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60만 원을 받았고요. 이날 36만 원을 썼습니다. 많이 쓰셨네요. 하루에. 그래도 이렇게 소비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 격려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일단 사진 좀 봐주세요. 이 복장을 좀 봐주실까요? 양복인데 이상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속옷 같은데 10,000원권이 인쇄가 돼 있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요. 5만 원권을 입으셨네요. 이분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완판남 최문순 지사 10,000원 팬티 샀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자, 소비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 하면서 지원금으로 10,000원짜리 무늬 속옷을 직접 입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버세요, 소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캠페인한 건데 그 옆에 계신 분은요. 한금석 도의회 의장인데 이분은 5만 원권이 새겨져 있는 속옷을 입고 캠페인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근데 이렇게 해서 활동을 좀 하신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 뭐 본인 원래 이미지에 맞게 예. 소탈하고 뭐 서민에 다가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경우에는 그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부하신다 그랬으면 총리는 나는 다 쓰겠다 재난지원금을 경제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라의 두 어른이 다 쓰시겠다고 하는 마당에 예. 지자체장이 저렇게 나서서 당신은 다 쓰겠다라고 하니까 예. 기부하겠다는 의견에 어떻게 보면 소신적 행보를 보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긴 좀 소신 있는 행보다라고 해서 좀 좋게 보입니다. 김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받아서 소비하는 방식인데 최문순 지사는 소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 3월 달에 정부에서 예.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70% 하위 소득 70%에 예. 지급하겠다고 했을 예. 때 그때 막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붐들이 많이 일었고 그때 많이 또 기부를 많이 동참했던 동참했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자가 92%가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부에 대한 부담감이 덜고 오히려 이제 소비를 통해서 예. 내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도움으로 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런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평소에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탈모약 자주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런 속옷을 입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망가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어떤 이유에서 여기 인물로 등장했을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수진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이런 얘기를 주장을 내는 거죠. 그러자 야당, 부관 참시를 하는 건가? 이런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요, 자격 취소 전엔 이장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좀 설명이 있는데 이수진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거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그러니까 묘를 파서 다른 걸로 가는 거죠. 파묘라고 합니다.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1대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어떤 본인의 각오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무덤을 파서 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이제 취재가 들어간 거죠. 그러자 이런 입장입니다. 해당 인사들은 6.25 전쟁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안장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좀 다툼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6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이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영선 의원님하고 양주열 변호사는 미리 질문 드렸어요. 이 사항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라고요. 먼저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굉장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지금 이슈 제기다. 예. 물론 취지는 이해를 예. 합니다. 사실 국립현충원이라는 곳이 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분들만 있어야 더 존경심이 우러나게 되는데 거기 만약에 친일파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은 아마 존경하는 마음도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취지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예. 그러면 과연 누구를 친일파로 지정을 하고 예. 누구의 묘를 파낼 것이냐.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예. 친일의 정도가 각각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대상을 정할 것이냐. 그리고 예. 일생의 한 시기에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시기에 굉장한 애국을 한 또 사람들은 유공자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과 가가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럼 또 다룰 것이냐. 지금 이 경우 윤미향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예. 그동안 해온 공도 있고 예. 또 지금 과도 있는데 예. 그럼 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 공들을 다 없앨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예. 고구마 덩굴처럼 예. 끝도 없이 나오는 이슈들이 나올 건데 예.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수진 당선자가 한 시민으로 있을 때 문제 제기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돼서 사회적 예. 책임을 가지고 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이 또 여당의 당선자도 예. 많고 하기 때문에 예. 21대 국회가 열리면 파묘법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국회의원으로서 행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주열 변호사는 이 주장이죠.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국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다만 이제 언론에서 제기를 한 것처럼 당장 친일 인명사전이 잠깐 자료면으로 나가겠지만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기준 삼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선인 본인도 어떤 사람들을 할지를 문제 제기를 지금 정확히 얘기는 안 한 건데 예. 너무 앞서가서 좀 논란만 키운 측면이 좀 하나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순하게 친일 예. 인명사전에 거론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행적 자체가 거짓 행적으로 지금 안장돼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아예 있다는 그 형청원에 갈 이유도 없는 예. 분들이 과거의 후손들이 다른 자료들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사람들이 예, 언론을 통해서 예.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판결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표현도 파묘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파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예. 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파묘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좀 덜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까 최경선 의원 제시한 예.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조금 너무 빨리, 너무 좀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빨리 뭔가 아직 충분한 무슨 준비 상태가 없는 상태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파묘하니까 당장에 단박에 부관 참시하나 이런 또 반발이 있거든요. 윤구찬 변호사, 이 대목을 좀 볼게요. 사실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끄트머리에 또 이런 얘기가 있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미래통합당의 반응이 쭉 소개가 되면서 뭐 파묘는 뭐 사화 당시에 부관 참시를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과 함께 이런 대목이 끝에 있습니다. 여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파묘 같은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또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라고 보시는 뭐 거예요? 발언 경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행보는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정치인들은 갈등 구도를 계속 만들어 가야지만 지지층과 반대편을 나누면서 오. 어떤 뭐 본인들의 정책을 필 수가 있는 건데 예. 사실 친일 저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고 그래서 정치인의 목적은 갈등의 봉합이지만 예. 정치의 시작은 갈등의 제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저런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예.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런 갈등은 봉합하고 가는 것이 예. 물론 핵심적인 친일 세력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만 예. 친일이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갈등 구도를 계속 넓혀가는 것은 예. 옳지 않다. 정치의 목적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아마도 그 현충원에 있는 행사에 예. 참석해서 행사에 참석하면서 나온 예, 얘기예요. 그 현충원이 이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예. 동작구에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2명이 예. 이와 같은 그렇습니다. 발언을 그쪽이 지역구니까요. 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대 국회 말미에 예. 과거사 그 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예. 통제 복지원이라든지 뭐 5.18 그렇습니다. 등 과거에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도 됐고 이런 시점에서 예. 아마도 그거와 좀 약간 맥이 닿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 친일 청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예. 그 전제에서 친일로 확인된 이후에 음. 뭐 이렇게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 이수진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보충해서 해 주셨어요.